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늘은 LG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략하게 LG전자에 대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 그렇죠? 근데 오늘 타이틀이 매수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렇죠. 원래 보통 5월달은 대형주 중심으로는 좀 팔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속설들이 있어요. 근데 LG전자를 5월에 매수해야 되는 어떠한 그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가 좀 나온 걸로 제가 한번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LG전자의 위치, 물론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면 매수에 신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5월에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LG전자 간략하게 핵심만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주로 이제 중소형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 대형주 LG전자를 오랜만에 소개시켜드리는 이유 지금부터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앞서 현대투자연구소 단기 회원 안내입니다. 3개월 한시적으로만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읽어보시고 뒤에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드릴 말씀이 많아요. 물론 이제 가전하면 LG다.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도 잘 통용이 됩니다. 백색 가전하면 LG전자. 물론 이제, TV, 냉장고, 에어컨, 다양한 전자제품이 있습니다만, LG전자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 가전이 아니죠.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쵸? 특히 지금은 조금 둔화됐죠.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많이 둔화되고 또 애플카죠.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면서 이 스마트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여전히 그렇죠. 전기자동차, 스마트카. 사실 LG전자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제 전장 부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바퀴 달린 뭐라 그래요? 스마트폰이다. 바퀴 달린 가전제품이다. 그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점차적으로 이러한 자동차들도 이 하드웨어, 엔진이라든가 또 어떠한 등가 장치라든가 브레이크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시대가 온다. 그래서 LG전자가 주목을 받는 그런 시대인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성과 주가에서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 요즘 저 PBR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PBR이 낮은 종목군들. LG전자도 분명 저 PBR에 속해요. 아직 1배가 안 돼요. 지금 증권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2024년도 실적 기반으로 0.7배, 0.8배 정도. 그러니까 PBR이 1이 기본이에요. 그렇죠? 네, 1이 채 안 되는 저평가. PER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퍼 개념으로 보게 되면 7배, 8배 정도, 10배가 채 안 되는 LG전자의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주가 흐름이 10만원이 채 안 돼요. 그죠? 한번 잠깐 볼까요? 98,200원이네요. 그죠? 지금 현재가 98,200원, 300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다. 자, 10만원대는 심리적 저항선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무난히 돌파할 걸로 보여지고요.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지난주 금요일날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수급이 변동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이후로 이번 주에 10만원을 다시 한번 두드려보는 그런 시도가 나올 걸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만원이 채 안 되는 주가의 목표 가격은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12만원, 13만원, 많게는 15만원까지 현재 목표가를 잡고 있는데요. 그럴 것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가의 어떤 수준이요. LG전자는 많이 좀 소외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과거에 한 18만원, 19만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아직도 10만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LG전자가 사실 그런 어떠한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예전에 LG화학이 그죠? LG에너지 솔루션과
물적 분할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주주들 불만도 있고. 근데 지금 LG전자도 이 전장 부품을, 전장 부분, 이 자동차 전장 부분 쪽을 물적 분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가능성 전혀 없진 않지만 그런 리스크만 없다라고 한다면 LG전자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현재 주가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라든가 또 영업이익 이런 추정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물론 이제 전장 부분, 가전 부분, OS 부분, 그죠?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실 뭐 자동차 전장 부분의 실적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뭐 이런 얘기는 누차 하는 얘기고요, 그죠? 그다음에 가전, 구독 가전, 요즘은 뭐라 그래요? 가전을 뭐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거 보니까 뭐 장기 뭐 60개월가 자동차처럼 그렇게 할부로 하는, 할부 판매를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전장 부분이 사실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자동차 보시면 아시겠죠? 요즘은 예전 10년 전 자동차와 완전히 틀려요. 새로운 자동차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자동차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 이런 부분도 다 저 핸드폰 업데이트 되는 것처럼, 스마트폰 업데이트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어요. 빠른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자동차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자동차 부분에서 이렇게 본다면 LG전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전자장치에 대한 어떤 기술력, 노하우 이런 부분이 자동차에 충분히 스며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LG전자를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여러분들 자동차 전장 부품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인포테인먼트예요. 우리가 이제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뭐 내비게이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뭐 액면 그대로 단순 내비게이션을 벗어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이드 엄청 커지고, 이제는 그냥 작은 화면이 아니라 뭐 현대차, 기아차 보면 그냥 전체가 다 이렇게 둥글게 패널로 다 돼 있잖아요. 거기 뭐 계기판도 다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인포테인먼트라든가 내비게이션 혹은 영화도 감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아예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 어렵게 말하면 우리가 PC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 자체를 돌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OS가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윈도우냐, 뭐 리눅스냐 여러 가지 이 OS 운영 체제가 필요한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동차도 하나의 PC다, 움직이는 뭐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전용 OS가 필수입니다. 특히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맵 같은 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티맵이나 뭐 카카오맵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보통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그죠, 모니터를 통해서 무선으로 혹은 유선으로 이렇게 똑같이 구동이 되죠. 그게 바로 그렇죠, 구글폰의 안드로이드 오토, 뭐 애플 폰 같은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것들이 바로 전용 OS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LG도요, LG전자에서도 전용 OS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OS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 TV를 보면요, 여러분들 요즘 TV 보면은 아예 그 뭐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디즈니 플러스라 이런 것들이 다 내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구글하고 연계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OS거든요. LG 전용.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LG전자의 여러 가지 어떠한 변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뭐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다른 어떠한 우리가 그동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업종 대표주들보다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가전이라고 하는 것이 계절적인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올해 또 파리올림픽인가요? 또 스포츠 또 다양한 행사들이 좀 있어서 TV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과거에 우리가 이 세탁기나 에어컨이나 이렇게 계절을 좀 타는 그런 어떠한 성수기, 비수기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뚜렷하게 예전처럼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LG전자는 배당을 많이 확대할 걸로 현재 이미 발표를 했죠. 그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 자, 더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LG전자 글쎄요, 저는 이 대량 거래량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제도 밀렸다가 다시 땡기고 오늘은 강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양봉을 유지하면서 10만원을 돌파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수급 쪽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에 외국인 중심이었다라고 본다면 최근엔 기관들까지 같이 동반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자, 요런 점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LG전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투자 단기 회원 안내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3개월 150만원. 요거는 한시적입니다. 원래는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단기 회원은 모집하지 않고 중장기 회원을 모집하는데요. 지금 워낙 시장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시적으로 3개월 150만원의 단기 회원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특권, 다양한 또 전략이라든가 시황, 긴급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금을 하시고 전화번호로 입금하시면 성함 보내주시면 자세한 안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